안녕하세요. 맥키니지 투자클럽입니다. 에코프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존 10억에서 자 50억까지 기준 상향 검토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유동성 공급자 LP 관련해서 공매도 거래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이 공매도 금지 첫날 대비해서는 지금 80% 가까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가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이 좀 나올 자리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관련되는 부분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서 정시 부양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부가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10억에서 20억 플러스 알파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50억 기준까지 상향 검토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어떤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50억으로 이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 관련되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니까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연내에 뭐 입법 예고라든지 국무회의 이제 의결을 절치면 올 연말 이전에 이제 시행이 가능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내 이제 시행령을 고쳐서 연말부터 이제 적용하면 매년 이제 대주주발 이제 매물 폭탄 때문에 항상 10월달 이후에는 정시가 좀 빠졌다가 자, 이 부분들 어떤 세금 폭탄을 좀 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안정에 상당히 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권계는 좀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이제 검토한다는 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뭐 검토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잠시 좀 살펴봐 드리면 대주주 양도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같은 경우하고 이제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대만 또 요게 시행하고요. 이 정권거래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식을 매수해서 손해를 받든 이익을 받든 상관없이 거래만 일어나면 이제 부과되는 세금이죠.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 쪽 요런 쪽은 이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산업이 좀 이제 좀 덜 발달된 나라들 위주로 이제 거래사 관련되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국도 이제 거래세 위주에서 양도소득세 위주로 바꾸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1991년도에 첫 번째로 이제 비상장 주식 양도 이제 차익 과세 부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 뒤에 이제 1999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수정되어서 2000년도 이제 초반에 그 당시 이제 3% 그리고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억. 예. 작년도에 이제 이 그 100억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이렇게 되돌리려고 하다가 일단은 이제 좀 무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이전에는 이제 이 100억이 있다가 2013년도에 50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50억으로 이제 대폭 상향이 되면 이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뒤에 계속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코스피 기준입니다. 예, 2016년도에 25억 계속 이렇게 낮춰졌어요. 2020년도에 10억. 그래서 2021년도에 3억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다시 또 10억 해서 지금 이제 10억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자체는 본인뿐만 아니라요. 이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직계 이제 좀비 속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주식 이제 종목당 이제 보유 금액이니까 이 10억 기준 자체가 만약에 이제 10억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평가 금액입니다. 한 종목당. 그래서 자기 주식뿐만 아니라 자기 이제 자녀분들,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님들, 뭐 부모, 외조부모까지 다 합해가지고 평가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면은 이 세율이 이제 가세 표준이 3억 원 미만이면 20%고 초과하면 25% 받는 거죠. 결국 뭐냐면
올해 만약에 이제 정시에서 에코프로 같이 이제 1월달 대비해서 한 15배 정도가 올랐다. 1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자기가 이제 1억을 투자해도 이제 15억이 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 되면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 차익 자체가 예를 들어서 14억이 났다. 그러면 이제 3억 초과니까 14억에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 세금 부담이 크니까 세제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런 이제 양도세 대국이 없으면 그냥 이제 거래세만 이제 내고 끝날 거를 이런 차원 때문에 이제 매년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초기에 100억 했을 때는 시간해 가지고 이제 100억이 되긴 쉽지 않은데 한 뭐 최근에 10억, 3억이 되면 사실 좀 오지간하면 주가가 급등했다든지 보유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안 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법 뭐 급등을 해가지고 3억 정도면 뭐 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억까지는 가지 않고 10억이었는데 이걸 좀 올려달라는 이런 요구. 왜냐면 해마다 연말 정도 되면 이것 때문에 물량들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정시 한정으로 50억 정도를 된다면 개인들의 어떤 매물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뭐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1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6일까지는 보유액 자체를 10억 미만으로 만들어야 여기에 대해서 좀 피해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있었던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쪽도 올해 급등을 상반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상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이제 뭐 58만 원대니까 60만 원 해도 이제 10만 원대 만약에 보유를 한다면 수익권에 이제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수급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종목당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세금으로 이제 내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되었다는 거죠. 10억 미만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다시 이제 이듬해 또 들어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세금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화 자체를 뭐 소액 투자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주가가 급등한다든지 좀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신경 쓰여 가지고 뭐 해외 증시로 뭐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집권으로 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국회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초기에 10억에서 이제 10년 전으로 100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부자 감세 뭐 프레임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100억이 아니라 50억 쪽으로 하기 때문에 자 2차 전지 관련주도 여기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긍정적인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LP 관련되는 부분들 공매도 이제 금지 예외에 시장 조성자하고 이제 LP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도했는데 실제로 시장 조성자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물량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진 않았는데 LP 쪽에 물량들이 대부분 나왔거든요. ETF 쪽 관련되는 부분. 뭐 참고로 이제 보시게 되면 미래에셋에서 하는 이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같은 거 여기에도 이제 섹터 그 ETF 쪽에도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2차 전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에는 에코프로가 시장 조성자 대상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ETF라든지 시장 지수 관련되는 부분에 이렇게 종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어떤 이제 매수세나 매도세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자들이 이제 현물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이제 물량들을 이제 매수했을 때 해칭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자는 이제 뭐 수익을 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자기 포지션을 이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이제 공매도를 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물이 없으면 공매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부분에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융위나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최근에는 또 이 부분들이 좀 줄었어요. 거의 뭐 80% 가까이 줄면서 기존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뭐 선물 쪽으로 좀 돌리면서 뭐 했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 10일자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9일자로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 금액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그 6일 날에는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매도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ETF 관련되는 유동성 공급자들의 어떤 물량이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뒤부터는 대거 줄었죠. 그래서 10일 날에는 전일보다 좀 늘어났습니다만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 업틱률 예외잖아요. 시장 조성자하고 그 유동성 공급자들은 이 물량 자체도 6일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거의 뭐 80% 가까이 뭐 주는 어떤 물량이었죠. 근데 사실 월요일 날 상한가를 좀 갔을 때는 쇼커버링을 좀 이제 기대하는 어떤 그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면 그 금지가 나오기 전에 11월 3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179만 주였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이제 첫날에 보면 일정 부분 이제 잔고가 줄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뭐 8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 이제 그 공매도 이전 흐름으로 공매도 물량은 이제 일단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 관련되는 물량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쇼커버링 자체가 그 나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단기적으로